안녕하십니까. 안태한 변호사입니다.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변호사이자 민노무사이고요. 원래 변호사 되기 전에 사법연수원을 통해서 변호사가 된 후 고용노동부의 경력 채용 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하다가 최근에 개업을 하고 노동사건을 전문으로 노동사건을 많이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변호사이자 국민노무사로서 노동사건을 처리하면서 실무에서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봐왔고, 특히 제가 블로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블로그를 보고 근로자분이나 사업자분들이 전화를 주셔서 상담을 받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제가 이 노동실무 강의를 해보겠다고 생각을 한 것도 역시 이 노동실무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더라도 짧은 내용이나마 근로자든 사용자든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방송을 하게 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저의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블로그의 모습입니다. 안태한 변호사를 치시면 아마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양력이나 이런 것들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보다 훌륭하신 노동 관련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계시는 수많은 변호사님들도 계시지만 저도 노동 사건을 처리하면서 쌓았던, 그리고 노동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저에게 문의가 온 사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제 블로그 중에서 이제 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를 주셨던 분인데요. 이분의 사안은 좀 안타까운 사례이긴 하지만 이분이 근무하시는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인데 지금 현재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계시고 1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고 2월 1일에 복귀할 예정인데 사측에서 1월 3일자로 해고 통지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해고 일자는 2월 1일자 육아휴직 기간이 도가한 후부터 해고를 하겠다라는 일방적인 통지를 한 것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 구제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분은 저에게 노동지청의 감독관과 통화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노동감독관은 고용부 감독관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그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이분을 구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해고 사유는 구체적으로는 객관적인 비위사적인 비위가 있었다거나 그러지는 전혀 아니고요. 그냥 아마 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에서 육아휴직을 썼다라는 게 아마 조금 안 좋은 인식을 받게 되는 그런 사유가 아니었을까라고 합니다. 육아휴직을 썼다고 해서 해고를 만약에 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부당해고로 판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과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어떨지 관련 규정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내용들은 전부 제 블로그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과 근로기준법 적용받는 그 내용들을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1조 제1항에 보시듯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어 있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그 규정만 적용받도록 그렇게 근로기준법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건 아마 5인 이상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기준법이나 노동관계법이 노와 사, 근로자와 사용자가 비례관계, 즉 힘의 대등관계에 있지 않고 사용자가 월등히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5인 이상의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라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영세한 사업장이기 때문에 근로자에 비해서 힘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마 조금 사업장의 존폐가 갈릴 수 있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정책적으로 5인 이상과 5인 미만 사업장을 구분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 체결, 교부,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가 이거는 당연히 적용되는 거고, 해고 규정 중에서 해고 예고를 해야 된다는 규정, 즉 해고 예고를 못한다면 해고 예고 수당을 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의 휴가, 이 규정 역시 적용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휴게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씩 주게 되는 휴게시간, 일주일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면 유급으로 하루를 쉬게 해줘야 된다는 유급 주의 규정은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근로기준법인데요.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만 아시면 그 나머지 것들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것들은 법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규정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 50% 가산된다라는 규정 역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오늘 저에게 문의하셨던 사안, 해고 제한 규정, 즉 정당한 이유에 있어야만 해고, 정직, 기타 이제 불이익 처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해고를 당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서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그 규정 역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업수당 규정, 연차 유급 휴가 조항도 적용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을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상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단순한 5인 미만이 아니고 5인 이상의 5인 미만이 아니고요. 상시는 지금 상태적인 근로자 수를 파악하는데 어떻게 산정하냐면,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해고를 당했다든가 법 적용 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1개월 전 동안에 1개월 동안에 사용했던 모든 근로자의 수, 그것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달 동안에 실질적으로 일을 했던 가동 일수, 이걸 나누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통 같은 경우에는 딱 4명이다, 5명이다, 6명이다 그렇게 나뉘어지는 건 아니고, 보통 보면은 3.5명, 4.7명, 4.2명, 5.6명, 6.2명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5인 이상인지 5인 미만인지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네, 이건 조금 예외적인 사유인데요. 산정 결과 이제 5인 이상 사업장에, 그러니까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된다, 즉 법이 적용받지 않는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산정 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 즉 5인 미만 사업장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엄청나게 그 많은 근로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일 평균적으로 가동일수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5일 이상 5인 이상이 나오지만 보면은 그 날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설사 5인 이상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5인 법 적용이 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겠다라는 것이고요. 그 반대에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4.7명으로 계산이 된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보면은 5인 미만으로 썼던 게 뭐 1명, 2명 이런 경우에 해당이 돼가지고 5인 미만으로 사용된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5인 이상 것이죠.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 거. 그러니까 반대죠. 그러니까 5인 이상으로 계산됐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이상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법 적용을 안 받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계산이 됐다고 하더라도 2분의 1 이상이 5인 이상이라면 이거는 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 즉 이 사례 오늘 저에게 문의 주셨던 분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해고 제한 규정과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법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구제받기는 쉽지 않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